네, 서해 공무원 피격 시신 훼손 당한 고 이대준님, 고 이대준님의 이제 친형님이시죠. 이래진 선생 잠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고성호 TV 시청자들하고는 뭐 처음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출연했을 때 서해 일기를 홍보를 했는데 그때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에 관련해 모든 우리 애청자, 시청자 분들께서 짜증이 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시원한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서해 일기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서해일기가 우파 여러분께서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 네. 공식적으로 판매된 게 2,500권밖에 안 팔려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그 저희 출판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 아이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약 1,000권이 재고로 남았었다가 예. 그때 당시 그 한 3-4개월 전만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기분 뭐 감정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서 좀 페북에다 약간의 좀 얘기를 썼더니 네. 김민전 의원께서 그것을 보시고 단톡방에 올리셨나 봐요. 그랬더니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다 팔렸어요. 아, 재고는 다 나가고. 예. 아이 참, 근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거 참 부끄럽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 2023년 12월 12일 네. 당시에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텐데 네. 그때 뭐 면담 요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때 당시 한동훈 장관께서 민주당 정당 예산에 관련된 그 공론화를 계속 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웠었죠. 고맙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전화 안 받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네 하네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일단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확답을 들으려면 그래서 바로 공보실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2명한테 전화했는데 자기네들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일반 법무부 검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한테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넘겨주면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반 평검사를 만나느냐. 그거 내가 역대 정부에서도 장관이나 다 만나도 이거 합시다 해서 바로 하면은 밑에 그 구성원들이 다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법무부는 그 법적인 네트워크나 재원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 해라. 그리고 나는 한 장관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내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한동훈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한동훈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대통령 전화번호도 받아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 사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제 동생의 사건 또 이제 민주당에 그러면 관련. 예, 알겠어요. 한동훈이 이제 우리 이래진 선생을 만난 적이 없을 테니까 만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누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문자에다가 예. 저는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나요? 네. 2023년 12월 7일 네. 목요일 오전 11시 56분. 네. 이게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모양이군요.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입니다. 오늘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어
장관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사항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면담이 가능할런지요. 이런 문자예요. 네. 이걸 이제 처음으로 보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제 보내놓고 나서 또 연락이 없어서 이제 그 법무부 대변인실 공보실에 2명의 그 공보 대변인이 있거든요. 대변인, 부대변인한테 이제 또 전화를 하고 문자로 또 보냈죠. 네. 그랬더니 그냥 또 한참 있다가 그 일반 검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검사하고는 얘기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그 한동훈을 어쨌든 만나기는 하셨어요? 이제 그만두고 올 장관 그만두고? 네, 비대위원장 할 때 음. 평택에서 만났죠. 어. 평택에 이제 서해소의 날 때 만났었는데, 네. 두 사람이 약속해서 만난 건 아니고요. 예, 한 장관이 오셨다길래 이제 네. 제가 인사하러 갔죠. 제가 이래짐이다 하니까 일어서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인사를 안 받고요? 예, 그리고 좀 뭐 다른 사람 계속 인사하고 딱 오더라고요. 좀 내가 좀 기분이 좀 상했죠. 그래서 다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래짐입니다라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장면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동안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면 한동훈이 이래진 선생하고 뭐 사이가 나쁘거나 서로 불편해야 할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뭐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얼마나 예. 좀 민망했겠죠. 민망하셨는지 옆에서 보기에. 제가 원내대표니까 나하고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사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원내대표가 내가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정중하게 말을 하고 이제 내 자리로 갔는데 비서실장이 온 거예요. 아, 김영동이 예. 그 한동훈의 비서실장. 예, 예. 와가지고 면담하시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보다 더한 루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는 게 공식적인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게 나는 어떤 것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만나서. 뭘까요? 그냥 당의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도 뭐 이게 대변인 아니 그 비대위원인의 뭐 전화번호를 제가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한 번인가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답변이 없었죠. 전화를 해도 뭐 어쩔 때는 전화 안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면담을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언론에다가 법무부 장관을 공식적으로 면담한다라는 또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적과 사적의 구분은 새로운 신권위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사람을 가리는 것 따라서 왜냐하면 공직자는 전체 수요자와 반대자를 다 만나줘야 되는 게 장관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만나고 거절하고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권위주의.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면 공적인 만남이고,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안 만나면 이거 사적인 거라서 안 만나다고 설명해버리고. 그런 어떤 마인드라면 당 대표든 최고 뭐 정치 지도자를 하시면 안 되죠. 당장 후보 사퇴해야 되겠죠. 근데 한동훈이를 장관 때 비대위원장 때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어요? 민주당 정당 예산에 관련해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동생의 죽음에 관련해서 민주당 지속적으로 동생이 자진얼북을 했다라고 저를 공격을 했었고 또 국회에서는 국감의 증인을 3년 동안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막 또 자기들 멋대로 맘대로 국회를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한다니까 얼마나 저는 안심을 하겠습니까? 네. 또 대통령께서도 뭐 후보 시절에 또 취임하셔가지고도 서해 사건에 관련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민원 부탁하려고 만나자 그런 게 아니군요. 아니죠. 근데 그걸 안 만나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문자 내용도 감사원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것을 토대로 민주당을 정당 해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언제 하실 건지 이제 그것을 나는 물어보고 이제 건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네.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문자를 보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그때도 내용이 그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그때도 그 국가인권위에서 판결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해경하고 그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기관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대진 씨. 예, 그 판결이 나와서 검찰총장으로서 법률적 견해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죠. 더 짧게 보냈어요. 내가 한동훈 장관한테 좀 길게 보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윤석열 그 후보님한테는 짧게 보냈는데도 네. 바로 20분 만에 연락처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연락처 주고 보좌관하고 그때는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정치 입문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던 예, 그때네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상당히 그 이 서해 사건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만에 문자가 와요. 그렇죠. 20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십 같은 건 안 하셨죠. 예. 왜냐하면 검찰 나도 저기 한동훈 장 그때 당시 장관한테 감사원 감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장관으로서 이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려고 만난 거지. 내가 사적으로 만나서 뭘 내가 민원을 요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정당, 민주당, 진보당 그 네. 정당 해산 청원은 오늘 8만 5천을 넘어서 8만 6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청원 서명운동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까 오후 4시에 거기 회의 갔다가 네. 앞으로 이제 그 100만, 1000만 서명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제 당사자이면서 공동대표의 의견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조기에 10만 달성을 하고 10만 달성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을 하겠다. 제가 그냥 피해 당사자로서 법무부 이제 이번 장관은 과연 한동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나를 장관한테? 외면하실 건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네, 당연히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당분간 뭐 못하게 생겼네. 저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돼요. 서해 사건은 영원히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기고만장, 멋대로 맘대로는 이제 활개를 칠 것 같고, 또 범법자들은 그대로 국회에 남겠죠. 근데 한동훈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내실 때 경제 공동체라고 엮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는 상당한 범죄 공동체의 파렴치한 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직 검사로서 또 전직 검사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견해를 발표해야 되고 특히 여당의 대표라면 범죄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회는 범죄 공동체의 상당수의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특히 국회의장은 이런 범법 행위에 관련해서 입법부 수장이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의장의 존재 이유, 국회의장의 역할론을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시죠. 저는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범죄 공동체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 후보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로 문재인과 서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수사하실 건지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